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요하임 니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릅니다.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 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습니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노란 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 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어제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직접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쏘라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후인식 이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짬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금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 내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종 악법들의 문제점을 국민께 직접 고발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 제한법, 다시 말해서 소수 야당 입털막법부터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입니다. 이것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곧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우리 당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표적 수사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수사 자체가 인지사건입니다.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서울 집값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문제 앞에서 손을 들었다는 백기투항의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집 없는 국민이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라고 꽁무니를 뺀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극소수의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매매 거래량은 무려 60% 가까이 사라졌지만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 3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얼어붙자 고가주택만 움직이는 왜곡된 시장이 고착되고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한두 달 만에 1, 2억씩 뛰는 등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서민, 청년, 신혼부부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을 뗄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실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무주택자의 54.7%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무능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서울 집값 대책 자신 없으니까 시장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명확히 사과하기 바랍니다. 무도한 1015 서울 추방령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 모임에 갔더니 초등학생이 저에게 묻습니다. 현지 누나는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물었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현지 누나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 2일 날 유명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과 수석이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보낸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잘 부탁해 볼게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는 발표를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그 사표가 바로 수용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김현지 씨가 직접 조선일보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나는 유탄 맞은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말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감찰을 했는데 인사청탁이 전달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감찰할 내용인가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씨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강훈식 실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탁받은 바 없는 것을 뭘 감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옆방에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부속실장에게 청탁받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그게 참 갑자기 궁금해졌고 또 김남국 비서관은 왜 사표를 냈을까? 사실 사표를 내려면 청탁을 한 문진석 원내수석이 사표를 냈었어야 하고 김남국 수석은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경고 정도 하면 아주 적당했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현지 누나와 이 모든 의무는 통하는 것이구나. 김남국 비서관은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가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고 또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표를 냈구나. 아니면 김남국에게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현지 누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투명 인간입니까?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합성 인간입니까?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 초등학생들이 가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현지 누나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입니다. 그런데 그 현지 누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하고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인사를 주무른다고 하는 그 현지 누나가 과연 누군지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 수사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로 김현지 씨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TV를 주로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로 김현지 씨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 궁금증이 스토킹입니까? 편집증입니까?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특검 당장 받지 못하겠다면 김현지 씨 주민등록 등본 딱 한 통만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자 숙청의 도구로 완벽히 전락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특검, 이미 정치 보복용, 숙청용 특검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예외적, 보충적 장치여야 할 특검이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도 못합니다. 의혹 제기만 할 뿐입니다.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젠 쉰내까지 진동합니다. 우리는 특검의 강압적이고 무도한 수사를 감내해야만 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기억합니다.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시도를 기억합니다. 이미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지난 3일 이금규 특검보가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계엄군을 막아선 공로라고 합니다. 이금규 특검보는 앞으로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민주당의 감사장을 받고 유죄 의지까지 다지는 특검, 이미 그 중립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특검의 정치화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명현 특검은 어떻습니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욕설을 한 타인의 게시물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을 다수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들이 핵심에 배치되어 움직이는 특검, 공평할 리도 공정할 리도 없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입니다. 특검에 의한 정치보복, 또 이를 넘어 내란 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 법치가 모두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정치인이 사유화된 법의 피해자가 되어 보복, 숙청까지 가능한 나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은 언제든 낙엽처럼 쓰러질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보복성 숙청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지난